1000명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사실 얼마나 젊은 분들이 그리고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지역 내에서 이렇게 창업을 희망하시거나 준비하시거나 곧 임박했거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모이셨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가 좀 고민이었고, 저는 오늘 제 자랑하러 온 거 아닙니다. 로컬에서 창업을 하실 때 조금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괴산, 로컬, 동네, 이웃들에 대한 좀 창업을 하시기 전에, 아니면 농업으로도 뭔가 4차 산업, 6차 산업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하시기 전에 내 동네를 어떻게 조금 봐야 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특별한 강의보다는 여러분들께, 제가 충주살이 지금 8년 차인데 충주에서 살면서 어떤 짓들을, 어떤 작당들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재밌게 들으시고, 사실 중간에 쉬는 시간 이렇게 5분 정도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쭉 가서 빨리 끝내고 빨리 이야기 좀 주고받다가 집에 귀가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들 궁금해하실 테라서 제 소개를 잠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가 좀 정리가 됐어요. 뭐 하는 놈인지 설명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주변에. 본캐, 부캐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먹고 사니즘을 위해서 제 개인 사업장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로스터리 카페 2군데와 스테이 1곳. 이 3군데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제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고 있는 트랙을 하나 굴리고 있고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요, 지역 내에서. 근데 누군가 같이 함으로써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빈틈들을 채울 수 있는 메꾸미 역할들은 뭔가 협동조합이 됐든 주식회사가 됐든 거시기가 됐든 뭔가 누군가 함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래 저는 부캐라고 봐요. 그래서 왜 이 2개로 나눠서 설명드렸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상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8년 됐다고 했잖아요, 충주살이가. 그러면 충주 오기 전에 뭐 했어?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지역 활성화 센터라는 국책연구소에서 행안부, 농림부, 국토부, 문체부 할 거 없이 중앙부처 예산을 지자체에다가 따다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너가 그러면 뭔가 다른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너 메리트가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모든 정책 사업들을 따다주기도 해봤고 참여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오간 입장차를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 앞에서 설명할 때와 주민분들한테 설명할 때 제 스탠스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2015년도에 충주의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총괄계획가로 출장지를 오다녔어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오다니다가 2016년 10월 29일 제 생일 바로 하루 전날에 저는 이제 암투병을 시작합니다. 네. 너무 슬퍼져 갑자기. 근데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6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니죠. 8년 다 돼가네요. 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 제가 병마가 끝날 무렵에 제 아내도 암투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 극장에서 왜 안 찍으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제 고향은 말투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경상도 놈이고요. 경상도 구미가 제 고향이고 제 와이프는 인천 사람입니다. 이 충청도에는 아무 연고도 없어요. 왜 충주에 왔을까? 다 궁금해하세요. 제 고향 구미를 안 갔던 이유는 첫 번째는 로컬 프라이드가 없었어요. 애향심.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러고 공부해갖고 자꾸 고향 떠나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농사 짓지 말고 나가든지, 아니면 좀 이웃하는 좀 대도시라 하면 대전이나 청주나 그런 게 쌓이고 계속 계산에 머물거나 충주에 머물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더 이상 비전이 없어. 할 게 없어.
이런 부족함들을 내가 메우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거나 대전을 가거나 뭐 그러잖아요. 이런 불만족스러움을. 그런 충주에 저는 엄청난 기회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은 차츰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로컬 크리에이터 앞서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욱님, 로컬이 뭘까요? 네. 지역에서 이제 지역성을 가지고 이제 조금 가치 있는 활동들도 하면서 돈도 버는 사람? 네, 좋습니다. 네. 자, 로컬 뭐 네이버 아저씨는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는 뭐 지역성, 뭐 지역, 뭐 현지 이런 장소, 그다음에 뭐 또 사람으로 봐서는 현지인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 당시 때 한 4년 전에 당신이 충청도의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다 아파갖고 왔고 쉬려고 왔고 먹고 살려고 충주에 왔는데 왜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야? 나 지금 생존이 급박한데 결국 뭐 내가 돈 못 벌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남 좋은 일만 하고 있고. 근데 이 관점 자체를 봤더니 로컬 트렌드나 그 코비드 코로나 이후에 뭐 슬세권인 이런 얘기들 나올 때 그런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 그래 수도권 살이 좀 지쳤어,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뭐 지역에서 지역 자원 활용해가지고 남들 하지 않는 뭐 그런 좀 쌈박한 일 하면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로 불러주면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의 조작적 정의가 정말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를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인 척하면서 강의는 죽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주민의 관점입니다. 애향심이죠. 결국에 내가 동네 괴산 살맛 난다, 충주 살맛 난다라는 얘기를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프라이드 향상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지원 사업 따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오지랖을 부리면서 주체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다양성 확보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나가는 소상공인이랑 로컬 크리에이터랑 뭐가 달라요?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산시장을 핫플로 만들어주신 백종원 아저씨랑 선생님과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자면 돈이 있으면요 참신한 기획이랑 꾸준한 생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구제비 왜 내가 괴산에 충주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 한번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나 혼자서 하기 힘들어. 같이 하자 친구야. 이러면서 주구장창 건강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에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로컬 컨텐츠, 뭐 문화 다양성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다양한 거리거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는 뭐 할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 결핍 그런 데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뭐 청년, 뭐 청소년, 그다음에 장년, 어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다들 할 수 있는 역량도 다 다른데 내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어떻게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메꿔 넣을 건가? 사실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이건 제 나름대로의 제 정말 사견인데 로컬 크리에이터 저도 전국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사실 저는 이 얘기 말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직업일까요, 여러분? 자, 뭐 외국인이 와서 한국에 와서 What is your job? 이런데 my job is a local creator.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직함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뭐 팀장님, 부장님, 과장님처럼 뭔가 소상공인이고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장사 말고 너가 왜 자꾸 골목에 자꾸 좋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오지랖퍼 같은 사람들. 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
저는 이슈 되는 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생각합니다. 공간, 협업 방식, 스케일업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공간은 내 건물주냐 아니면 세입자냐에 따라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캐파가 달라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업 방식에 있어서 멤버십, 뭐 지원 사업 있다, 뭐 이러면 단톡방 만들어지고 밴드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죠. 그들만이 자꾸 이렇게 외부에 알리고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그 단톡방 내에서 이렇게 자꾸 주고받고 끼리끼리 하는 멤버십. 이게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로컬 씬에서 콜라보 방식은 그 멤버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스케일업은 전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기승전 부동산으로 스케일업 하던가 기승전 컨텐츠로 크던가예요. 언제부터 저희가 춘천 가서 닭갈비 대신에 감자빵을 사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까? 감자빵 다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세요? 죄송합니다. 괴산에 더 맛있는 게 있나 보다. 네, 여튼 근데 저희 골목에 너는 그러면 기승전 투자를 받아서 골목을 어떻게 이렇게 핫하게 만들 거야? 이 기로 그간 충주에 없던 컨텐츠를 막 대박 터뜨려가지고 진짜 억만장자가 될 거야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있을 때 저희는 아니 둘 다 못하겠어. 우린 그 깜냥이 안 되나 봐. 과감하게 선을 긋고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은 위에 파란색으로 저희 관악골 충주가 취하고 있는 텐션은 형 동생 누나 사이에 비즈니스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너십이면 대부분이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시작합니다. 건물을 다 내 건물이에요. 혹은 세입자가 아니라 웬만하면 전세로 그렇게 풀어내서 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재미없는 용어인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단순하게 지금 로컬 시즌이다. 뭔가 무슨 과일 수확기처럼 지금 로컬이라는 단어 갖다 붙이면 지원해준대, 해준대, 이런 시즌이라 가지고 그걸 단순히 그 찰나에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됐든 간에 괴산 사람이고 괴산에서 뭔가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고 살 거면 내가 어떻게 재밌게 살아보지 여기서? 이 고민이 먼저여야 되고 그러면 괴산이 가지고 있는 빈틈을 내가 어떻게 재밌게 메워보지? 제대로 활용해서 그 로컬의 진정에 스며드는 것이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저와 제가 생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제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자, 충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충주입니다. 저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충주하면 뭐 떠오르세요? 네? 호반의 도시. 여기 더 이상 이제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다 나올 것 같아서. 네, 또 충주하면 네, 사과는 지금 벌써 세 번째 나왔고 또 와보셨어요? 세상상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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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충주하면 맞아요. 실제로 김선태 주무관 다 아시죠? 유튜버, 공무원 유튜버, 전국 제일 유명한 공무원이잖아요. 얼마 전에 피식대학도 나왔고 저기 누가 유재석이랑 같이 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야? 유키즈에도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그 친구의 업적을 말씀드리면 정말 충주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정말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사과밖에 없던 동네를.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문화도시 사업 PM을 맡을 때, 충주 문화도시 사업 PM 맡을 때, 충주 거주자 1000명, 외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충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가 무엇일까? 김선태 주무관 몇 위였을까요? 2위였어요. 그럼 이걸 들었을 때 충주 분들은 이제 웃고 있어야 될까요? 무형문화재, 충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2위 김선태 주무관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존의 충주 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르게 고장, 중원문화의 고장, 택견 잘하는 도시, 물이 좋은 곳, 사통팔달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 2위는 누구? 김선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거를? 네, 그죠. 자, 이런 곳이었습니다. 충주는
충주하면 사과 아니면 청주.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입 이렇게 가만히 닫고 계신 분들은 입은 혹시 저걸 얘기했는데 저 청주라 그러면 어떨까? 충청도의 충을 담당하고 있는 게 충주. 청이 청주인 건 아시죠? 자, 충주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충주하면 사과라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괴산하면 고추처럼요. 네, 너무 많은데 여기 모든 분들이 사실 괴산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컨텐츠 메이커들인데 괴산하면 아직도 고추. 저만 해도 괴산하면 떠오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계곡부터 그다음에 아름다운 길, 그다음에 길도 뭐 은행, 그다음에 호숫길, 그죠? 거기 뭐 호숫길 가기 전에 되게 특이한 음식 하나 있잖아요. 뭐 기럭인지 뭔지 뭐 아닌가요? 산마기의 길. 있죠, 그죠? 네, 그것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튼 근데요, 2019년도에 충주의 사과 화상병 때문에 사과 가수 농가 25% 정도가 문을 닫고 지금 그 다 보상 받으시고 아파트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량으로도 사과가 1위가 아니에요, 충주가. 그리고 김선태 주무관이 얼마 전에 피식대학에 나와서 사과 맛본 거 보셨죠? 충주 사과 맛으로 몇 등이었어 그때? 꼴찌였어요. 네, 브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그죠? 그만큼 맛이 없어요. 자, 충주하면 전통의 강호들, 충주호. 제천에서 뭐라 부르나요? 같은 물줄기인데 청풍이라 부르죠. 잘 쓰고 있죠. 잘 활용하고 있죠. 충주는 수자원공사에 수자원 보호구역을 다 묶여가지고 쓰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낚시나 할까 뭐 그러죠. 자, 이게 중원문화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모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없어질 뻔한 역사예요. 네, 근데 충주의 사학자분들이 민간 사학자분들이 살려낸 거예요. 이거 미쳤어, 이거 없애게? 그 말인즉슨 중원문의 중앙탑이거든요. 충주 여기 앞에 막국수도 유명하고 국보예요. 16호. 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충주를 한 번씩 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휴전의 의미로 탑을 하나 딱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주는 뭔가 애매모호해요. 특색이 없어. 신라도 아니고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에요. 음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묵밥이 충주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묵이랑 밥이랑 같이 먹었나요? 민물, 비빔회. 네. 그 다음에 막국수랑 통닭이랑 같이 먹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좋게 얘기하면 퓨전 문화죠. 네.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온천 도시로 지정됐죠. 어디가? 수안보. 네. 그래서 이거와 이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 1박에 160만 원짜리 호텔도 오픈했습니다. 네,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 한국 지사에서 투자해 가지고 호실 8개 해서 정말 거기 하루만 그 안에 있어도 SM 그 엔터테인먼트 수석 셰프가 차려주는 이렇게 음식과 이렇게 하루 종일을 온전히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 이제 세상상의 온도가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자, 최근에 충주하면 사과로 만든 땡신사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드셔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같이, 오케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아지 똥을 그리신 정승각 작가. 충주에 계세요.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리고 원소주가 모티브 삼았던 토끼 소주. 2016년도 미국인이 뉴욕에서 런칭한 증류주예요. 네, 이런 게 충주에 있는데 충주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누군가는요, 이런 다양한 거리, 이야기의 거리도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하잖아요. 제가 썰풀기 나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알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이런 걸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까지 충주하면 사과. 그렇다고 사과? MZ들끼리 야 생일 축하한다. 사과 한 박스 받아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있는 곳은 충주의 관악골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관아가 있던 고을이 혹시 와보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충주로 왔던 8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 충주의 시내지만 정말 지역 주민분들은 하루라도 땅 팔고 집 팔고 도망가고 싶어 하던 곳. 왜냐하면
이 시내에 충주를 대표하는 관공서들이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도시 외곽으로 새로 짓고 나간 거야. 그럼 이걸로 먹고 살던 상가 망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왜 제가 그러면 구미도 안 가고 충주를 선택했는지 여기 있어요. 제가 외부자의 시선으로 충주라는 도시를 바라봤을 때는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왜냐? 충주하면 사과밖에 없잖아요. 이 사과밖에 없는 곳에 제가 돌 하나만 던지면 좋은 파장이 일어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구 20만이라는 도시 스케일의 작은 시도에도 이슈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서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장사 잘하고 뭐 이렇게 하플에 이제 나도 승차해가지고 뭔가 경리단길이다, 익선동이다, 어디가 뜬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갈고 닦은 컨텐츠를 해놓든 결국 무슨 얘기합니까?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뭔가 둥지 내몰인데 해결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건물주 입장에서 얘기하면 건물주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세입자는 항상 불평불만만 있고, 안 그렇습니까? 지역에 내려오면 수도권에 비해 경쟁이 있는 부동산 가격이 저한테는 그냥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악골에서 뭔가 한번 제대로 사고를 쳐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오기 전에 1년 정도 이 곳을 1년 동안 스터디를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총괄 계획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시장님까지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100억 될 테니까 충주시에서도 100억 돼야 됩니다. 매칭해야 돼요. 이 주선자 역할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보다 제가 한 수 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에 있어서도.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무기였어요. 1년 동안 이 충주라는 이 동네를 엄청나게 공부했다는 게. 7년 전만 해도 여기가 세상상입니다. 이 사진은 정말 그냥 지금 거의 국보급인데, 네, 저도 볼 때마다 아련해요. 네,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담배 골목이었습니다. 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애도 돈 뜯는 곳. 지금은 충주 가면 그래도 괴산에서 이렇게 제법 이렇게 와 보셨다는데, 네, 지역 충주 가면 거기 한번 가봐라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충주 분들이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저기 위에 타이틀은 제가 붙인 타이틀이 아니에요. 여기 행안부에서 작년에 사례집 낼 때 저렇게 예쁜 타이틀도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감히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내 실력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실 그게 지방에서 창업하는 거의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 저는 이제 완전 키. 그래서 일단 저희 친구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골목에서는 니네 뭐 해? 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 단어로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래된 골목에서 오늘의 충주를 보여주고 있는 오지라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있고 아주 예쁜 제 아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이런 게 시초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런 센터에서 다들 잘 모르시고 그리고 서로의 니즈는 다 다르고 그런 상태에서 뭘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각자의 목표하는 바는 다 다른 상태에서 지금 만나신 거 아니에요. 저희의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의 시발점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친구들의 시발점이 있어요. 너네 어떻게 만났어? 이런 게. 자, 제가 충주 처음 왔을 때 백수 상태였죠. 백수 상태일 때 이게 저희 골목 바로 앞에 있는 예전 충주시 우체국. 그러니까 시 우체국인데 지금은 성내동 우체국으로 전락한 곳. 기능은 축소됐는데 덩치는 왔다만큼 커요. 그래서 여기가 도시재생 거점 공간이에요. 약 200억 예산 중에 86억 7천만 원이 저 고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고쳐서 쓰는데 주변에 뭔가 부속 시설들이 있어요. 여기 청년몰 같은 걸 할 테니까 이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모여서 뭐 해볼래? 라고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근데 단체여야 돼. 법인단체. 그래서 부랴부랴 친구들이 이렇게 기존의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 이런 거 이게 제 별명이 그 당시 타작이었고 타작이. 타작 너 이거 잘하고 설명 잘하고 뭐 교수님들이나 아는 분들 많으니까 너 이렇게 대장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이게 결국 이런 게 공모사업이 결국 뭐예요? 쇼미더머니 아니에요. 네 잘할 테니까 돈 주세요. 1억짜리 공모사업을 도전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5년 임대 연간 800만 원씩 건물주인 충주시에다가 이제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재밌는 청년몰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각자의 주특기들을 살려가지고. 네, 그래서 막 교통대 가서 이제 시내에 이야기할 거리가 좀 생겼어. 와서 관심 좀 가져줘. 학교가 2개 있어요. 대학교가. 충주에. 한 2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정문 앞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금토일만 되면 충주 시내 왜 오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죠. 1시간이면 서울 가는데. 자, 뭐 여기 가서 막 진짜 학교 축제 때 가서 이게 진짜 일체 지원 없이 간 겁니다. 뭘 바라고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입주할 그 청년몰이 잘 되길 바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결국 손님이 와야 되는데 그 손님이 웬만하면 젊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존의 시내 여러분들 읍내가 있잖아요. 프라이드 가지세요. 서울놈들한테 읍내 시내라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영어로 얘기해야 돼. 다운타운이라고. 네. 그잖아요. 서울에 시내 없잖아요. 저희는 여기 읍내 아니면 시내라고 공공 간판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을 느껴요. 저는 이제 가가지고 친구한테 막 얘기한 거예요. 관심 좀 가져줘 시내에다가.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공간 바로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뭘 하는지를 좀 자주 보여주자. 공사가 되기 전에. 그래서 관악골 이태원 프리덤 막 유행할 시즌에 관악골 프리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마켓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다 폐가들이 공실률이 한 45% 정도 되는 곳이에요. 지금은 들어올 데도 없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세요. 네, 이런 곳에서 막 이게 폐자재들 해서 여기 막 진짜 애기 들쳐업고도 막 와서 못질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막 진짜 해서 이렇게 멋진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진짜 이런 게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할 수 있겠어? 라고 No, never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이제 여기 세상상해 전신이에요. 이게 네 진짜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희 8년 전에 일체 지원 없이 저희 주머니에서 돈 털어가면서 한 겁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요. 우리가 너무 재밌었거든. 이 뻘짓을 그간의 충주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 저녁 6시만 되면 아무도 오지 않던 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이름하야 충주의 시내래. 자, 했더니 와, 대박이 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대학생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두 놈은 아직도 졸업해서 저희 가게 와요. 단골로.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장표에서 이제 좀 너무 많이 써먹었다 빼려고 해도 못 빼겠어요. 이게 너무 아련해 이 장표가. 정말 인구 20만 여기 인구 한 3만 되나요? 네. 대부분의 인구 소멸 지역들이 2, 3만 정도 되죠. 인구 20만에서도 굳이 현수막 달고 배너 달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올 사람 다 와요. 그리고 입소문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현수막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름 별미 냉면 게시라고 하면 그거 왔어 갑니까? 그거 보고 절대 안 가죠. 그죠? 저는 두 가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거 좀 장사가 잘 안 되나? 두 번째, 저 그냥 해마다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네. 저게 관에서 네. 그런 거를 가지고 허가라든가 주류 판매를 가지고 태클을 걸거나 그런 거. 태클요? 관에서는 뭐라도 하라 그랬어요. 저희한테. 판매 같은 거를 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허가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네. 무법자였어요. 무법자. 네. 진짜 쉽게 얘기하면 깽판 친 겁니다. 저희는 사업계획 내자마자 당장 주류는 안 됩니다. 이거 허가 안 받으면 못해요라고 손을 딱 그어버렸어요. 네. 저희 민원인은 행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했었고 나중에 질문 다 모아 놓으세요. 네, 폭발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는 다 이렇게 처음 해봤잖아요. 손발 맞춰본 게. 저도 충주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해보자 해갖고 했는데 하면서 느낀 거예요. 첫 번째, 이 동네에서 먹히네. 하면 되겠구나. 일단은 뭐 민원이고 뭐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일단은 폭죽놀이 제대로 시원하게만 했다. 두 번째, 이제 이 친구와 나와 한 6, 7명이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정확히 보였어요. 한 3, 4개월 정도 호흡 맞춰 보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친구들도 진짜 이 니즈가 지역 내에 엄청나게 많았구나. 다들 익선동만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시장님 말 한마디로 없어집니다. 이 사업이 무산돼요. 자, 이때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았죠. 와, 내가 7, 8년 동안 연구원 다니면서 지역 주민분들, 이장님부터 모든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절대로 지원 사업 받으려고 법인단체 만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결국 이 사업 끝나니까 완전히 뭐 갈등에 완전 개판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뭐 이런 얘기까지. 기존에 이제 좀 이렇게 센 기득권 청년 리더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한테. 야, 네 계획 다 짜놓고 와갖고 사업비 다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뿐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연구원들, 제 다니던 회사 뭐 대표님부터 해서 다 이간질하고 진짜 힘든 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제가 충주 와갖고 못 모르게 얻어맞는 텃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생각은 제가 그때 완전 몸은 사실 진짜 요양차 왔다고 말씀드렸죠. 암 걸리갖고 요 와갖고 좀 나아보려고 왔는데 더 이제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고향은 더 이상 못 돌아가겠고 엄마 아빠한테 이런 힘든 모습을 보이기 싫고 진짜 막 미치겠는 거. 백수고 어떡하지? 1년 동안 이 친구들을 붙잡고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같았거든요. 이 오지라퍼들은. 결국에 모이면 우리는 어디서 모일까 생각해보니까 충주시청 3층 대회의실 청년정책자문위원회 뭐 이런 데서 다들 각자 마이크 앞에 한 개씩 쫙 있고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앞에 뭐 군수님 계시면 자기 자랑하고 끝날 때쯤 그냥 해달라는 것만 얘기하고 아무 의미 없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나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좀 벌어, 지역 유지야, 그러면 뭐 JC, 뭐 로타리 이런 데서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충주 로타리 JC에서는 과연 저를 섭외할까요? 여튼 그런 곳에서나 얘기하지, 자유롭게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전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이 친구들을. 근데 잡았을 때 당시 여기에 외지인들이 80% 정도였습니다. 외로웠어요. 저희가 1년 뒤에 우리 뭐 한번 만들자고 만들었던 게 보템 플러스 협동조합인데 저희는 이게 부캐예요. 그러면 협동조합 뭐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만들기 쉬운 법인이고 가장 빠스러지기 쉬운 법인이에요. 네, 5분이면 만듭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는 협동조합이지만 협동조합처럼 운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공동체니 뭐 사회적 뭐 어떤 운동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볼로냐냐 뭐 스페인 이런 데처럼 AP 통신, 코카콜라, 그 다음에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웃을 위하고 우리 공동체 거의 마피아처럼.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같이 일해가지고 n분의 1? 어떻게 그걸 가늠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일합니다. 저희가 여성기업 인증받아서 협동조합이 5천만 원까지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일할 사람 이러면 7명 중에 3명이 손들어요. 그러면 3명이 일하고 인건비 가져가.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아 조합에 묻습니다. 돈이 적게 남아 고기 먹자. 이렇게 이 부캐 협동조합으로만 매년 2억 5천 정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캐는 따로 있고요. 네, 비트코인의 내채굴기는 따로 있다고요. 네, 얘는 부캐로 버는 거예요.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것들. 네, 처음에 요렇게 시작했습니다. 상창세은 제 안에 포함해서 요 5명이 8년 전에 이 작당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골목에서 뭐 하자, 뭐 할래? 이런 거 할 때 뭐 모여줘 하면 단톡방에 네네 형 동생 야 사이로 모여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만 하면 사실 별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슈화 됐던 거는 요 마켓을 하면서 좀 이슈화가 됐고 담장 마켓이라는 담벼락 장터의 준말입니다. 혹시 마켓 와보신 분 계세요? 와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 한 2,000개가 넘는 플리마켓이 있죠. 여기 괴산에도 마켓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감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갈 때마다 살 거 없고 볼 거 없고 한 바퀴 삥 돌다가 뭐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야 고생한다 막 이러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푸드트럭 앞에 야 소떡소떡 막 애기들이 보채거나 뭐 이러면 줄 섰다가 뭐 이렇게 먹고 집에 가자 가는 거의 한 2,000개 정도 그렇게 그런 마켓들의 그거는 사실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마켓 돈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아침 그 하루 전날에 쫙 펼쳐놓고 이게 셀러분들은 이렇게 이것만 끌고 와가지고 펼치고 팔고 혹시나 나랑 같은 아이템이 나왔으면 아 쟤는 잘 팔리는데 내 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막 이런 막 괜히 선의 경쟁 맞나요? 여기 막 질투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가고 저희는 그 중에 하나 진짜 죽어도 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켓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간의 차별화, 사람의 차별화, 물건의 차별화 세 가지를 뒀는데 공간은 한 달에 한 번 저희 골목에 있는 모든 가게들은 네 가게, 내 가게가 없습니다. 네, 그냥 다 백화점이 돼요. 그리고 하나는 이날 하루 충주 분들이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웠던 물건 혹은 충주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으로 물건의 차별화를 둬요. 세 번째는 사람의 차별화예요. 왜냐하면 충주 그리고 충주의 뒷골목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그날 하루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막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감사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뭐 행정이나 적지고 살지 않아요. 엄청 관계 좋습니다. 네. 근데 받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주체 주관은 저희잖아요. 충주시가 아니라 그 타이틀 뺏길까봐 안 했던 거고요. 네, 이거 사진 이렇게 괜히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제 20회 담장 마켓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탁 올리면 거의 그냥 홍보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저 이렇게 제가 미쳤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라돌이처럼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제 아내가 여기 이렇게 되게 뭐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가 야 내일은 다 우리 칼라는 컨셉은 무지개야 이러면 내 단톡방에 내일 알아서 옷 입고 와서 뭐 너 주황색 너 초록색 이렇게 하면 다 이게 이런 거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떠밀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떠밀려서 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거든요. 전국에서 한 60팀 정도 오시고 지금은 점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서 요건 이따 말씀드릴 건데 코로나 때 저희 영수증 건수로 평균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11시부터 5시에 이 좁은 골목을 드나듭니다. 한 50팀에서 60팀 정도의 셀러분들이 서울, 부산, 경기, 대전 할 거 없이 오시고요. 충주 셀러분들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가게 내부에요. 뭐 이런 것, 애기들 모자부터 지하에는 뭐 타로,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을지로에서나 볼 법한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공연해도 되냐고 너무 나이스하지 않나요? 땡큐죠. 왜냐하면 이들 덕분에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같이 놀자 했더니 이 친구들 덕분에 전국에 있는 뭐 이런 논팽이들은 다 와서 이렇게 한 번씩 춤추고 가고, 그리고 인디학교래 간대학교 친구들도 와서 충주 뭐 처음 와본 친구들도 이 처음 발 디딘 게 이 골목인 거예요. 뭐 충주호 이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와서 재밌게 놀다 가고, 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끝나고 나면 이제 오신 셀러분들한테 왜 이 마켓을 하는지 700원짜리 음료 하나씩 농가 묵으면서 5분 토크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뒷골목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 덕분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고맙습니다. 20번 오신 분들은 20번 똑같은 멘트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십니다. 왜냐? 저희는 사실 셀러들이 재방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뭐 마켓을 운영하거나 기획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셀러분들이 다시 오게끔 하는 건 뭐예요? 많이 팔아야 다시 오죠. 돈 벌어야 다시 오죠. 안 그러고서는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가 다시 무거운 거 갖고 간다 생각해봐. 다시 오고 싶겠어요, 충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는 이 취지 하나, 그리고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셀러가 즐기는 마켓. 이 셀러가 즐기는 마켓은 결국 충주에 있는 로컬이 어떻게 환대하냐예요. 예. 대부분의 마켓들은 이슈 중심이야. 사람이 많이 왔어. 방문객이 몇 명이야. 그럼 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데 그게? 예, 그 공무원들이나 좋아하는 거죠. 숫자 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마켓을 실제로 뭐 어디서 계산해서 펼치고 싶으시면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지 괴산의 마켓이 더 지속 가능해요. 진짜. 저희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단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7년째, 이번에 이제 회식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거는 내년부터는 1년에 2번만 하자. 그리고 다들 너무 바빠요. 첫 번째가 너무 바쁜데 이게 사실 이거 돈 되겠습니까? 셀러분들 60팀 오시면 한 팀당 5만 원씩 받아요.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저희는 10회 정도 됐을 때, 지금 20회째 이제 스톱하려고 하는데 10회 정도 됐을 때 저희가 갖출 기물을 저희가 다 샀어요. 현수막 파라솔부터 테이블을 저희가 다 갖췄어요. 그 돈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오롯이 300만 원이라는 게 탁탁탁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1년에 6번 하거든요. 아주 추울 때 더울 때 빼고. 그러면 2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진짜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마다도 저희끼리도 엄청 고민이에요. 이분은 어디에 배치하고 자리 배치까지도 밤새 고민하고 2-3시간 자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차 관리까지 다 해가면서 합니다. 셀러분들 짐도 자리까지 다 옮겨다 드리고 가실 때도 쓰레기도 다 치워드리고 그 짓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 골목의 친구들이. 근데 불평불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또 내부적으로 달래가면서 마켓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들 너무 바빠진 거예요. 개인 사정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명분만 유지하는데 한 번씩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진짜 작살 내자. 아예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하는데 세상상해가 저녁 되면 하이볼 바로 막 바뀌는 거예요. 간판도 그냥 다 바꿔버리고. 뭐 그렇게 골목에 있는 6개 가게가 모두가 낮밤이 다 다르게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변할지 저도 기대됩니다. 네. 아직 팀장을 뽑아야 되는데 마켓 팀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네. 일단 뭐 공간을 설명드리면 여기가 우체국이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모이게 되었던 그 우체국에서 여기 골목길에 저희가 이렇게 20팀 이상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우체국 때 그 쇼미더머니 하다가 붕괴되었을 때 딱 하나의 다짐만 했습니다. 언젠가 관악골에 다 헤쳐 모이자. 왜냐하면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응집력이 없어요. 응집력이. 어쨌든 이게 알기살기 모여 있어야 좀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괴산 같은 데는 충주도 마찬가지고요. 충주도 뭐 도농복합 도시니까 뭐 농촌은 농촌대로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저희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각 거점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계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면 단위마다. 근데 이게 언제 한번 이렇게 네트워크를 맺고 이런 것들은 무슨 지원 사업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뭉쳐져요. 근데 뭉치더라도 순수하게 뭉쳐야 되는데 그런 지원 사업들은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들지 않아요.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다짐만 한번 해봤었어요. 이건 진짜 근데 지금 이제 7년 지나고 저희 모든 초반에 만났던 친구들이 내 건물, 그다음 내 컨텐츠를 자기 각자의 본인 건물에 넣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네, 이렇게 보면 세상상해부터 네, 골목에 이렇게 뭐 스테이까지 쭉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빠를 거예요. 저희가 보통 충주를 방문하셔서 견학을 한다 하면 요 파란색 동선대로 움직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1.0 존입니다. 저희를 이제 1.0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이 2.0 세대인데 여기는 외지인들이 많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외지인들 육두품이라고. 저희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네, 충주에 아직까지 스며들고 있는 중. 그리고 여기는 그 육두품을 보고 자란 친구들이 성골입니다. 여기는 성골, 진골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요런 친구들이 이제 요렇게 저희가 이제 뭉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진짜 해쳐 모여 했을 때 바로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모일 친구들만 이렇게 제가 필터링 해놓은 거고요. 더 있어요. 예, 얘가 아까 보셨던 세상상에 문 땄을 때 그 장면입니다. 문 여기 열쇠도 달려 있는데 세상상에 문 땄을 때 이 느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서 끄덕끄덕 하신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이게 보석과 같은 집이었어요. 자, 이 집을 이제 매입해서 고치려고 이제 요렇게 고쳤거든요. 요렇게.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거 얼마에 샀어?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이 살 때 제 수중에 4천만 원이 있었고요. 걸어서 5분 거리 우리은행 가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7천만 원에 이 집을 샀습니다. 네, 50평 정도 되는 시내 한복판에 이 13년 정도 비어있던 폐가 두 동이에요. 한 필지에 건물 두 동. 네, 그럼 이게 공사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네, 2억 가까이 들죠. 네, 1억 5,400 정도 들었고요. 그러면 돈 어떻게 확보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왜 고개 절레절레 흔드세요? 혼자서 핸들링 하시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있잖아요. 엄마 아빠 찬스도 있고. 왜 엄마 아빠 찬스를 왜 이렇게 다들 막 꺼려 하시나요? 내 할 것만 단돌이 잘 돼 있으면 자신 있게 엄마 아빠 설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 무조건 고향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 옆에 있으라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제가 다시는 자립을 못할 것 같은 결혼 5년 차에 애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했었고 전 도시재생금융공사라는 곳에 허그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이제 허그 1기고 허그 자문위원입니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문턱이 높지 않았어요. 개인 사업자들한테 엄청 이렇게 관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1기 때 7명이었는데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교수님이에요. 그분들 왜 세상상에 이렇게 하려고 저처럼 금액 지원 받은 것도 제가 제일 적었어요. 나머지는 저보다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어있던 피카디리 극장을 사고 비어있던 목욕탕을 사고 비어있던 여관을 사고 뭐 여관 하나 사면 4층짜리 뭐 얼핏 잡아도 뭐 청주 이런 데는 한 10억씩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그래도 1억 5천이 얼마나 후덜덜덜 태어나서 대출을 근데 1.5% 융자로 1억 5,400을 빌리면 한 달에 세를 18만 원 내고 10년 뒤에 그 1억 5,400을 모아가지고 갚으면 누구 건물이에요? 자기 건물. 그동안의 공사는 대구.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같이 하려는 친구들한테 제가 나는 이거 돈 허그 지원 받아가지고 이거 할 건데
너도 해봐봐. 그 당시 너무 쉬웠거든요. 허그 받는 게. 서류도 잘 안 봤었어, 그 당시는. 근데 다들 이렇게 잘 될 줄 모르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면 전 뭘로 보이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미 수차례 경험해 본 분들은 알잖아요. 이 판을. 그럼 이제 팀을 짭니다. 짜서 예를 들면 뭐 대전, 뭐 소재동, 뭐 익선동 이런 데는 이제 단체로 가가지고 뭐 투자자도 있고 부동산 업자도 있고 인테리어 업자도 있고 탁 가서 여기 집 나온 거 몇 채 있어요? 30채 있어요. 다 파세요. 동네가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장진우 골목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심플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계산하에 바뀌고 그 뒤에 숟가락이 얹어져서 골목이 바뀌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골목이 아니에요. 누가 여기다 투자하겠어요. 네, 저 같은 바보나 하지. 근데 이 바보가 또 다른 바보로 낳고 낳는 형태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공간에서는 저는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납품도 하고 있고 제 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과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케이크를 구성해서 나가는 핸드메이드 케이크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 많은 종류들을 매일 만들어서 쇼케이스에 올려내는 어디서 사입하지 않고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거의 이제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빵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만 이렇게 나돌고 있고요. 네. 충주의 첫 번째 편집샵입니다. 계산해도 그래도 편집샵 생겼죠? 있지 않나요? 없나요? 이런 편집샵. 누군가의 취향을 모아다가 판매하고 알리고 이게 이렇게 굿즈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거 없어요? 아직 없어요. 충주 8년 전만 해도 충주 중고등학생 특히 여학생들 이거 전후로 어떻게 나뉘냐 하면 닭구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모르면서 끄떡거리실까 봐. 다이어리 꾸미기. 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닭구 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트박스 아니면 다이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 여기 와가지고 어머 어떻게 소리가 나왔어. 전 그게 너무 듣기 좋았어요. 어머 어떻게 소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관광지 가면 제주, 경주 가면 넘쳐나서 들어갔다 나왔다 결국에 한 수십 개 보고 나서 저기 가서 사야지 하고 가서 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한 군데도 없었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역의 빈틈이에요. 왜 아무도 안 하지? 예,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이런 뭐 맥주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산촌 센터에서 계산해서 만났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뭐 돈 받지 않고 이렇게 골목 투어 한번 시켜드릴게요. 진짜로 혼자 오셔도 되고 여기 손잡고 오셔도 되고. 네, 오시면 이런 공간 내부에서 저희 가게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네, 옥상 공간에서 이분이 그 댄싱 사이더 이대로 대표예요. 충주에서 술 만들면서 지역의 분들한테도 좀 이야기 좀 공유하고, 왜냐하면 결국에 뭐 전국 3대 빵집 뭐 몇 대 이렇게 오래된 뭐 경주 가면 황남빵 뭐 이런 것들 생각나는 것처럼 지역 내에서 지지받고 인정받고 관심 받아야 결국에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시간이 쌓이면 헤리티지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지역 주민분들한테도 일단 좀 이렇게 선보여라 해서 자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저희 막 젊은 친구들끼리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충주 하면 또 물이 유명합니다. 뭐 달천수라고 조선시대 3대 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 주류 공장이 그래서 많아요. 롯데 주류도 충주에 있고 많은 것들. 그리고 문경은 또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차 문화가 유명해요. 이 달천수 때문에. 뭐 달천수, 그다음에 뭐 우통수, 무슨 수, 삼다수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세 개 물이 전국 3대 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오랫동안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시자 정말 저희 하는 활동들을 엄청 응원해 주시는 달혜원 원장님을 모시고 어른들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의 모임도 한번 해. 여기 이제 정승각 작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골목에는 이렇게 제이 플래닛이라는 패브릭 공방도 이 친구들이 저희 골목에 처음 들어왔어요. 자매 유일한 성골입니다. 저희 골목에 자매 현정정이라는 제이를 따서 제이 플래닛인데 골목에서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돈이나 벌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들을 보고 집을 바로 매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뭐라고 아무리 공부하고 이렇게 컨설팅 경험은 있어도 선뜻 내 돈 투자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가 롤 모델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집주인도 이분이 소개시켜 주셨고. 쉽게 얘기하면 다단계의 제일 윗판인데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네. 여기서 배출된 강사분들이 한 500분 정도 계세요. 이 강사, 전국의 강사분들한테 이 하나하나 인형도 만들거든요. 이렇게 인형. 원래 인형 작가예요, 지금. 완전 본업은 인형 작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패브릭 인형을 레고처럼 이렇게 매뉴얼화, 키트화 해가지고 교보제를 납품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난 바로 옆집을 또 이 제이 플래닛이 공간을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는 미술학원입니다. 미취학 아동들 미술학원. 네. 이런 친구들이 막 뛰어놀면 누가 담배 피면서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네. 굳이 뭐 담배 피면 어떡할 거야? 오줌 싸면 어떡할 거야? 그런 금지 문구가 없어도 네,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골목 끝에 온리 편집샵만 또 생겼어요. 골목 여행사도 생겼고요. 네, 도자기 공방도 있고. 왜 골목 여행사가 생겼냐면 저희 가게를 오시는 분들, 이용객들 말고도 골목이 궁금해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투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연간 100팀 정도 오십니다. 이분들은 핸들링 해야 될 거. 저도 로스팅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가가지고 강의하고 골목 투어 하고 사람들이 뭐 하는 새끼지 쟤? 도대체 뭐 하는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업만 하는 분들 계십니까? 요새 N잡 넣으라 그러잖아요. 다들 뭐 해야 돼요. 내가 뭐 하는지. 네, 예전에는 선생님이야. 뭐 지금도 뭐 선생님 너무 좋고 제 여동생도 선생님이지만 뭐 의사야. 뭐 이런. 근데 요새 보면 N잡 넣어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본캐, 부캐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이런 건 사실 부캐잖아요. 그런데 본캐가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부캐를 돌리면 이 부캐는 돈도 안 되고 실험적이고 되게 모험적입니다. 근데 이런 게 내 본캐에 도움이 돼요. 뭐 공간이 홍보가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본캐로 또 다른 본캐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런 작당들을 하다 보면 앞서 얘기했던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한테 꾸준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골목의 다음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정했어요. 아예 저희는 핫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원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저희의 차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뭐 심사위원분들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연희동, 연남동을 확 둘러보시고 여기 엄청나네.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네. 자 이제 수원 행궁동 이런 데 가죠. 여기도 어마어마하네. 사람들이 많네. 충주를 탁 오셨었어. 뭐지? 아까 그 골목만 보면 비교 대상이 되나요? 핫플인가요? 핫플로 가야 되나요? 그들처럼?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만의 색깔이 있고 속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따뜻한 원플이 되고 싶고 뭐 브랜드는 사실 브랜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브랜드보다는 평판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케일업을 하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의 골목 확장 방식입니다. 스프레드 아웃 방식으로 수평적 확장을 택했어요. 사실 골목에서 장사라고 오롯이 장사라고 생각하는 가게는 저희 가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 둘러보셨겠지만 카페 그잖아요. 장사.
그러면 돈도 많이 벌겠죠, 제가? 그러면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2호 좀 내셔야죠. 근데 제 내재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꼭 그렇게 말을 보태세요. 이 직장인분들한테는 감히 그렇게 묻지 못하잖아요. 지금 연봉 한 300 받나? 내년에 한 400 받아야지. 뭐 이렇게 뭐 감히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막 사람 많고 이러면 이 대표 돈 많이 버네. 내년에 뭐 하나 뭐 분점 하나 내야 되겠어. 제 이제 고향 친구들 이렇게 공무원 하는 친구들이 한 10년 차 이렇게 접어들면 이제 더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와요. 카페나 할까? 이러면서 옵니다. 뒤질라고. 저는 진짜 이렇게 와가지고 야 구미에 하나 내줘. 세상상에 하나 내줘.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여튼 제가 충주에 처음 오게 된 게 아파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저의 한계가 있어요. 오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봉사가 그 전에 쌓았던 경험치나 노하우 정보들을 이거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뭐 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가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봉사였어요. 예를 들면 뭔가 공모 사업이 있어. 여전히 저는 로스팅보다 글 쓰는 걸 잘합니다. 공모 사업 맘만 먹으면 충주시 일은 다 딸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땁니다. 근데 딸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썼던 것들 막 공유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전 친구를 사귀어요. 아주 엄청난 가스라이팅이죠, 이거 진짜.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의도치 않게 순수하게 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냥 일부러 집어넣은 건데 저희 골목은 먼저 자립형 개개별로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놓고 지원 사업이 내한테 필요하다 싶을 때 그걸 받은 거예요. 지원 사업이 사실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면 지원 사업으로 망해요. 지원 사업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달콤한 독약 같아가지고 100만 원으로 출발해가지고 결국에 기승전하면 어디까지 갈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야 내가 만족스럽겠어요? 노예밖에 안 됩니다. 지원 사업의 노예. 결국 내 건 지풀도 없고 계속 이제 끌려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남들이 하라는 것만 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전국을 또 돌면서 그렇게는 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적어놓은 거고.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수평자 확장하는지. 저희 바로 옆 가게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밥 먹고 왔는데 저희 가게 첫 번째 알바 요정이 차린 가게입니다. 네. 와보셨나요 여기? 네. 작업실 조용현이라는 곳이고 저희 가게 어제 들어온 친구까지 해서 12명의 알바 요정이 저희 공채로 한 명도 뽑지 않았는데 저도 아직 장사 초보예요. 백종원 씨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뭐 세계 로스터리 대회 나가가지고 1등한 것도 아니고 굳이 제 가게 찾는 거는 손님들은 저희가 좋고 저희 공간이 좋은 거예요. 맛은 맛있고 예쁘고 친절한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이제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기본 스펙이에요. 내가 어디서 배워왔는데 no. 이건 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뭘 더 보여줄지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이 친구 저희 가게 6개월 일하고 오빠 나도 가게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필름 사진 작가예요. 독립출판부를 만드는. 니 그거 해갖고 충주에서 못 벌어먹고 산다. 뭐 하고 싶은데 카페. 옆에 집이 났네? 근데 할머니를 설득했는데 저희 가게 잘 되는 거 보고 집을 안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집을 한 몇 달 설득해서 사실 전세로 이 집을 이제 무한전세예요. 계약서 상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10년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해가지고 이 친구는 스프랑 핸드드립 커피,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걱정하는 거죠. 오빠 괜찮아? 나 옆에 카페인데. 야, 네가 내리는 커피 맛 다르고, 너가 트는 음악 다르고, 너가 차려놓은 뭔가 그런 분위기들 다른데 왜 같은 카페야? 다른 문화지. 손님들은 더 좋아할걸? 근데 단골 손님들은 저희 그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요. 단골 손님들 좀 불편했던 거야. 저희 가게 자주 오시는 분들. 바로 옆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여기 샌드위치 맛있다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더 같이 붙어 있는 꼴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우리 그랬더니 그게 1년, 2년, 3년, 4년 차거든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여기서 샌드위치 사서 먹어도 되죠. 저희 가게 와서. 저희 가게에서 커피 뽑아가지고 여기 가서 먹어도 되죠. 왜냐면 여기 라떼 없거든. 핸드드립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만들지 않은 의도치 않은 문화예요. 근데 손님들이 그 정도 비비고 들어올 정도면 어느 정도 벽이 무너진지 알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벽을 발로 꽝 차면 저희 가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꽉 이렇게 차버리면. 네, 여긴 저희 가게 네 번째 알바 요정이 차린 가게입니다. 세종대학교 천체물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애였어요. 저희 가게 1년 일하고 가게를 차렸는데 제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남자 4명이 한 명 군복을 입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쇼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크 쇼케이스가 아까 보셨던 맛있는 케이크. 어머, 뭐 먹지? 아, 1인 1케이크 하자. 아니. 나 당근. 이렇게 남자들 4명이서 싸우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카페에서 나 진짜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주 와. 그래서 제가 갔죠. 너 왜 이렇게 자주 와? 너 휴학했니? 했더니 네. 그럼 가게 일할래? 네. 그때부터 일해서 1년 일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학 다니면서도 어머니가 아버지랑 싸우면 나가갖고 잘라고 빌라를 하나 얻어놨거든요. 그걸 계속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있었어요. 아, 이건 앞서는 농담이고요. 네. 그 에어비앤비를 대학생 때 계속 돌리고 있는 걸 봤어요. 저희 가게 일하면서도 금토일은 저 손님 정리하러 밤 9시, 10시에 일 마치고 거기 갔어요. 그 꾸준히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좀 다르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가게 얘 때문에 자주 오시는데 너무 아들을 믿어. 형제인데 둘째거든요. 그래서 와 특이하다. 나는 저 나이 때 대학생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날 저만큼 신뢰하셨나? 나 진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머리 싸매고 공부만 했는데 왜냐하면 제 첫 직장 공기업이었거든요. 미친 듯이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만 가야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친구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1년 딱 지나고 형 저 사업하고 싶어요. 형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사하고 싶다 그랬으면 돈 벌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이제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형이 하는 일들이 되게 보기 좋고 뭐 자기 충주 사람인데 형은 충주 사람도 아닌데 충주 와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다. 막 썰을 푸는 거야. 엄마 모셔와.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와서 똑같이 1대1로 이렇게 강의하듯이 제가 충주에 왜 왔고 세상상에 어떻게 차렸고 어머니는 아들 둘이서 어떻게 뭔 일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회수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집을 13년 비어있던 여인숙 건물을 8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진짜 한 2-3번 우셨어요. 이 대표만 믿고. 근데 이게 막 진짜 막 믿어서 진짜 부탁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보였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제 감히 얘가 농땡이 치고 뭐 뻘짓하고 갑자기 뭐 돈 번다고 벤츠 사고 이러면 이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친구 가게 이름은 평정입니다. 본인 천체 물리학도의 용어인 이퀄리브리움의 절대 평정이래요. 그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1층은 카페, 2층은 스테이입니다. 네, 충주 유일의 여인숙 건물이라 가지고 저렇게 생겼던 허가받기 쉬웠었어요. 스테이로. 그래서 저희 골목에 아까 2.0 존에 처음으로 들어온 친구. 4개의 여인숙 중에 처음으로 여인숙 건물을 산 친구.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저희 원두 쓰고 있고요. 네. 유일하게 제가 볼모로 잡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수도 있지만 계산에 네. 전 나름대로 제 대학원 친구기도 하고요. 계산에 스타 모하노 하우스 친구들 처음에 행안부 청년마을 1기 할 때 왔던 사진에서 기념비적으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이때 진짜 다들 잘 지내나 모르겠어요. 진짜 보고 싶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 뭐 대전 친구들 저희는 저희끼리만 뭐 잘났다 잘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냥 갇힌 꼰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많이 나가고요. 강의 나오는 것도 저도 배우러 오는 겁니다. 괴산의 친구들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교류하고 있습니다. 문경이랑 또 교류하고 막 코엑스에 좋은 기회에 있어서 나가서 충주 짧은 시간이지만 충주 이 관악골 듣도 보도 못한
도시의 동네 얘기를 하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용현이랑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야 골목 책도 한번 써보자. 400권 찍어가지고 5년 만에 다 팔았네요. 14,000원 400권. 이 돈 되는 일입니까? 근데 북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캐에 도움이 당연히 되죠. 당연히. 얘네들 책도 만들었네. 뭐. 근데 사실 한 3분의 1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인분들, 양가 부모님 지인분들 다 돌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좀 재밌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지원 사업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로컬 친구들 또 불러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한번 하고 이때 진짜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음식은 세종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쫙 깔아주고 음악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펼쳐주고 영화 감상에는 충청에 있는 영화 다큐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상영회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지역 주민분들도 즐기고 끼리끼리 잔치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이면 청년끼리. 저희는 항상 이런 거 할 때 어른들 다 오십니다. 주변에 뭐 주민상인 협의체, 또 통반장 협의회 이런 데 연락 다 넣습니다. 오셔라. 오시면 뭐 하면 됩니까? 인사하고 술 따라드리면 돼요. 그거면 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대단한 거 바라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뭐 있는데 당연히 내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도. 네. 당연한 겁니다. 네, 골목에서 이렇게 콸이라는 좀 충청도 분들 이렇게 뭐 속을 알 수 없다. 저는 모르겠어요. 외지인 시선으로 답답해 죽겠고 뭐 이렇게 음흉하고 막 그래서 막 충주댐에서 막 이렇게 쏟아지는 물 생각하면서 콸 해서 콸이라는 맥주도 만들어 봤고요. 네. 저희가 드셔보셨어요? 네. 요 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디자인이랑 레시피는 저희가 잡고 지역에 있는 브루어리랑 콜라보로 만든 겁니다. OEM으로. 네. 이게 제일 최근에 제 근황입니다. 이 진짜 이건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갖고 왔고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지원 사업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의 최대치 거의 끝판대장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몰랐는데 이 사업도 저거 강한 소상공인 중기부에 사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이었고 1,600명 중에 40등 안에 든 거고 40등 중에 10등 뽑는 컴페티션입니다. 뒤에 시계 막 돌아가고 있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올려놨어요. 저는 촬영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뭘 가지고 그러면 컴페티션 쇼미더머니에 참여를 했을까요? 저는 지원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지금 시점에 근데 이 5분 동안 전국에 저희 골목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거 하나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처음에는 갔다가 큰 코 다쳤죠.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다들 뭐 몇백억씩 하시는 분들이 뭐 삼진어묵 뭐 들어보신 데들 있잖아요. 뭐 이런 되게 잘 나가시는 그리고 원소주 만드는 모월이라는 회사 뭐 이런 데들 막 와가지고 이렇게 저랑 똑같은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발표하고 오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 저는 이걸 가지고 PT를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작당. 사실 이걸 작년에 매입해놓고 얘도 7천에 샀거든요. 저희 골목이 되게 특이한 게 7천이요? 네. 7천 얼마에 샀어요. 7천이라고 다운시켜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팔 거 생각하면 8천에 샀습니다. 네. 자, 이거를 살 때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자, 제가 세상상에 하고 골목은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 이런 유휴 공간이 있어요. 아직도 골목에. 근데 이 집주인분들이 이 건물을 7년 전 아니 10년 전 가격에 주시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저희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이장님도 그렇고 이장님 친구분도 그렇고 너네 골목에서 되게 좋은 일 하잖아. 욕심을 못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뭐 했다고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사놓고 이제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미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있었죠. 이거는 생각도 없었던 거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탁 말리시더라고요. 야, 창아, 니 또 해야 되겠나? 그 전에는 제가 세상상에 만들 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얘네 부부 둘이서 그래 힘들었지. 이거라도 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하겠지. 그럼 가만히 내비두셨어요. 근데 이거 할 때는 탁 말리시더라고. 그냥 고쳐서 세 받아라. 세를 받으면 제가 이거 한 60 받겠습니까? 골목에서. 그럼 1년이면 1,000만 원 못 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골목에 필요한 퍼즐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골목에 연간 2,000명씩 골목 구경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 잡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라 생각을 했고 제 아들 이름을 따서 세상상에는 제 아내 이름 세은이와 저 상창이 이름 따서 세상상이고 스테이 유담은 10년 만에 충주 토백이로 태어난 제 아들 이름을 따서 유담 이렇게 해서 찐 충주를 찐하게 경험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독채 스테이 뭐 이런 데에서 뭔 찐하게 시켜줘 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16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어 궁금하시죠? 전략은 단순히 두 개입니다. 일단은 충주에 시내 다 뒤져봐도 숙박시설이 한 30개 정도 돼요. 근데 MG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모텔 여인숙 잡니까 요새? 안 자죠. 다들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죠. 그거에 없어요. 모텔 여인숙밖에 없어. 충주.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간에 충주 시내 뭐 볼 게 있다고, 뭐 할 게 있다고. 그리고 충주라는 도시는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경유형 관광지예요. 강릉 갔다 서울 가는 길에 야 배고프다 내려가지고 여기 막국수랑 통닭을 먹는데 미친놈들이 그래서 가서 한번 먹고 가고 뭐 그런 곳이에요. 충주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사업성은 있겠다. 왜냐하면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제주도 애월읍에만 스테이로 등록된 민박업으로 등록된 게 2,000개 있습니다. 할머니들까지 다 등록시켜놔가지고 그러면 한 개도 없는데 뭐라도 안 되겠습니까? 1박에 저는 한 33만 원 정도 받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부구, 네. 이 공간은 세상상해가 웰컴 라운지 역할을 할 거고 저 함께 하고 있는 용현이네가 굿바이 라운지 필름 사진 작가가 운영하는 공간을 이렇게 해서 골목에 있는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 우리 함께 스테이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면이거든요.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게 All Made in 충주입니다. 충주 작가분들이 만든 어메니티들이에요. 요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미. 가구부터 식기류, 뭐 욕실 제품, 침구류, 뭐 제이플래닛을 만들고 조명까지 전부 다.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인숙 하나, 여기 저희 가게 네 번째 알바 요정, 셋, 네 개가 쪼로로록 붙어 있어요. 이걸 하고 나서 여기도 벽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저희 가게, 저희 이제 협동조합,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5명 중에 마지막 멤버가 다른 동네에서 화실을 운영하면서 관악구를 계속 드나들었어요. 작당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화실에는 아무 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가지고 여기는 총 7명의 예비 창업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년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벽을 헐고 복작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하니까 준영이 어머니께서 옆에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4채 중에 3채를 저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기서 재밌게 놀면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지들끼리 마켓도 막 하고 2.0 친구들끼리 재밌어요. 네. 이렇게 로컬 종합 상가라는 이름은 네이버에 로컬 종합 상가를 검색했을 때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1층에 4곳, 2층에 3곳. 여기도 여인숙 건물을 다 이렇게 오픈해서 쓴 거고 저희가 이제 예증의 관계인 이 우체국 건물도 네,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면 다들 이런 고민이 있죠. 누가 운영할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저희한테 이렇게 덥석 보탬에서 이렇게 좀 운영 관리 해주세요. 미쳤냐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화약고 같은 곳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런 센터 비슷하게 예를 들어 보죠. 이 센터가 생겼어. 누가 주인입니까? 그죠. 주민이 잘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 상인회 분들은 이런 게 동네 턱하니 생기면 다 내 거라고 그럽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저희는 이 중에서 옥상 공간을 좀 재밌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해서 댄싱 사이더랑 콜라보로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지원 사업을 이제 도전을 해서 선정돼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재미때가리 없이 생긴 이 건물에 정말 재미없게 생겼죠. 누가 봐도 관공서. 네. 여기 3층에 그래도 재밌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되게. 근데 앞불사 1층에 어린이 과학관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진짜 예측하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충주의 사이더를 시음할 수 있고 사갈 수 있는 공간인데 충주 시내 한 복판에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운영권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 공간을 또 우리가 다들 본캐가 바쁜데 이걸 누리고 앉아 있으면 뭐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맨날 놀고 먹고밖에 안 하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이런 공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있는 친구들 예비 창업자들한테 이 공간을 주자라고 해서 이제 책방으로 지금 어린이 과학관이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브라인드 책방으로 운영하고 여기 진짜 꽤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일본의 충주 친구인데 여자분이고 충주를 떠난 지 15년 만에 충주를 다시 리턴했는데 일본에서 브랜딩 회사 한 3년 정도 다닌 일본어 엄청 능통자예요. 그래서 충주 일본어 커뮤니티가 없었던 거예요. 그간에 일본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밤에도 이 우체국에 불은 켜져 있습니다. 뭔가 교습소 같이. 네, 거의 끝났는데요. 사실 충주를 쉽게 말씀드리면 관악골은 관아가 있는 고을이었어요.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큰 고을, 면으로 읽히던 동네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 2년 지났을 때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야, 관악골 가면 거기 세상상에 있잖아. 뭐 있잖아. 이렇게 점으로 읽혔어요. 작년도 행안부에서 발간한 사례집에 전국 10대 골목 유형별 우수 사례 했을 때 관악골을 그들은 어떻게 부르냐. 저희 골목을 관악길로 부르더라고요. 관악길로. 저희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선으로 읽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의 다음 미션은 다시 한번 면으로 익히게끔 도전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제 명함이에요. 최근에 만든. 네. 그래서 이거 명함을 부탁할 때, 네, 유담이와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뭐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있고 이걸 만들었을 때 제 안에서 그 가게 안에서 빵만 만드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여보 나도 명함 만들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야, 너 왜 안에서 빵만 만드는데 네가 명함? 그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만들고 싶어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앞에 손을 잡을래? 뒤에 손을 잡을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변에 오빠 그냥 언니 손 잡고 언니 손 이렇게 잡고 오빠 끌려가는 게 좋지. 막 주변에서 저희 골목에 다 여자 사장들이 많아가지고 은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너무 세. 그래서 네가 끌려가는 게 낫지. 알았어 해서 저희가 만든 명함이 저와 제 아내의 명함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느낀 거예요. 골목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결국 하나하나에 다 각자 브랜드인데 이 골목 브랜드들이 모여서 관악골이란 듣도 못한 동네에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이 브랜드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충주 시민분들도 아직 안 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결국 쌓아서 나가지다 보면 충주라는 도시의 좋은 평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처음에 저기 꾸미실 때 네. 원 주민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쓰나 이런 건 정말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운 중에 하나인데 일단 주민분들도 많이 안 계셨고 계신 분들은 뭐라도 하니까 엄청 고마워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 골목은 차도 한 대 못 다니는 골목이에요.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바로 대문을 맞대고 있는 독거노인이 예전에 이제 군대 때 다치셔가지고
유공자인데 혼자 사세요. 연세 많으신데. 그분이 항상 그래서요. 노랫소리 나서 좋다. 사람 그래서 조용하면 되려 안 들어오시던 분이 들어오셔요. 쭈뼛쭈뼛. 요새 힘들어? 이렇게. 그런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고, 노인 회장님 집을 제가 말씀 안 드린 노인 회장님 저희 스테이 유단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마지막 건물이었는데, 그걸 저희 이제 골목 친구 중에 인테리어 저희 골목 1.0 존에 2곳 빼고 모든 곳을 한 명이 인테리어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이제 선한빛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노인 회장님 집을 바톤 터치 받았거든요. 노인 회장님은 다른 동네 가셨겠죠. 아파트 사는 동네로. 근데 노인 회장님이 아직도 노인 회장직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저희 골목으로 출퇴근을 하세요. 하면서 항상 관리를 하십니다. 어때 요새? 이러면 이제 네. 그래서 감사해요. 그냥 따뜻합니다. 네. 또 혹시 아까 주차 얘기하셨는데 가보니까 확실히 주차장이 그렇게 잘 돼 있는 편이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 진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상인분들이 다시 느껴요. 제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컨설턴트로 일할 때 가면 첫 번째가 항상 주차장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은 이런 에코 프렌들리한 시절에 제발 좀 대중교통 타시라고, 아니면 일렉트로닉한 걸 좀 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시내에서 여기 뭐 지역에서는 안 되잖아요. 다들 너무 익숙한 다들 충주도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평정이라는 곳 앞에 지금 가면 청계천처럼 이렇게 개천을 이제 복개했거든요. 예전에는 거기가 외곽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어요. 그 복개천이 뜯어내기 전에는 다 거기 주차하시고 시내를 갔었는데, 그게 이제 뜯어지고 청계천처럼 생태처럼 만들면서, 그게 제가 충주 처음 왔을 때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뜯어도 상관없었어. 왜냐하면 시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지금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게 저희한테 민원 제기는 안 하는데 시에는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뭐 서로 주민 간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경찰서에 해서 막 이렇게 포상받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충주 알아보니까 집도 그렇고 저게 리모델 이런 것들이 많고 예쁜 카페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가게가 그 매입하는 가격 정도 이걸로 바꿔주는 시세를 7,000원에서 8,000원. 네. 계산은 그거의 2배나 2.5배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계산을 하시고 계산해서 하신 말씀에 2.5배의 비용을 드리고 이 재생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셨을까? 전 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 가게. 네. 제 가게라면 근데 저는 어디든 했을 것 같긴 해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충주 오기 전에 인천 송도 살았었거든요. 인천 송도. 전 느꼈어요. 내가 이 박봉의 연구원 생활 하다가 죽어다 깨나도 내 집 못 살겠다. 뭐 진짜. 왜냐면 너무 비쌌거든. 그 당시에 막 송도 집값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근데 사실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하나요? 계산읍이 막 이렇게 몇 평이요? 평당 얼마 정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월세가 그 1층 기준으로 한 20평이 안 되는데 60, 70, 80. 근데 연식은 뭐 20년 연식은 되게 높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네. 저도 귀농을 했고 이제 살아보니까 충주는 어쨌든 시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유명한 것들도 많고 부산은 군이다 보니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이제 얘기하셨던 모아농도 그렇고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사업을 관해서 밀어줘요. 저희는 청년연합단체도 있는데 청년연합단체에게 돈을 주고 1,000만 원씩 돈을 주고 이 사업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렇게 관악골처럼 괴산에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첫째로 저희가
유동인구가 한쪽도 없이 부족할 거고 그리고 저렇게 마을을 만들기 저희는 사실 이렇게 싸게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근데 저희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뭐 조언 같은 걸 해주실까요? 조언. 진짜 이게 저는 진짜 때와 운이 엄청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는 마을을 만들려고 절대 들어간 건 아니고 제 세상상에 하나 잘 되게 갔던 거예요. 거기 다 올인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 간에 뭔가 내게 뭐 지금 뭐 청년 이렇게 협의회 뭐 이런 것도 하시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바구 마을이라고 부산에 거기 다녀왔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들은 이미 B2G 관이랑 사업을 한 지 이제 10년 이렇게 다 돼가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출발 노선상 그 친구들은 회사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10년 뒤에 지금의 고민은 뭐냐면 내게 뭐지? 를 고민합니다. 저희는 각자가 시작한 거예요. 공방 사장이고 카페 사장이고 스테이크 사장이고 각자 지 거 하기 바빠요. 하다 갑자기 어느 날은 뭉쳤다가 어느 날은 지 가게로 가고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부캐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똘똘한 회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속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방에서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유동인구 뭐 이런 얘기 저는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서 관광객은 사실 충주보다 괴산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외지에서. 진짜 이런 뭐 은행나무 길이나 그리고 엑스포 축제. 예. 그리고 사실 기회 요소는 왜 우리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3만의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기회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주는 있으니까 저희 충청 남북도 인구 다 더해도 부산 인구 안 됩니다. 충주 22만 인구가 부산시의 금정구 인구예요. 그런 곳에 가서 저희도 부산 가면 이런 느낌 들죠. 와, 여는 없는 게 없는데 서울만큼이나 뭘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지? 똑같습니다. 괴산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거랑. 근데 역으로 저희가 괴산을 봤을 때는 또 더 뾰족하니까 더 집약되니까 더 여기서는 할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특화된 거라도 있잖아요. 괴산 옥수수, 뭐 농업,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는 또 내세울 거 많잖아요. 충주 너무 애매해. 도농 복합도시인데 농업 뭐 생각나십니까? 사과 말고 뭐 있어요? 네. 호수 축제도 그 전까지 방문객이 진짜 부끄럽지만 2,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인 즉슨 충주 시민들 대상으로 동네 잔치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작년에 축제팀장 바뀌고 20만이 왔어요. 거의 그 축제 기간 동안. 미친 거죠. 3일 동안. 포항에서 불꽃축제 담당하던 팀장이 오고 나서 싸워가지고 충주에서 예산이고 뭐고 다 뜯어내고 자기 인맥 동원 다 해가지고 그 호수축제를 다시 리뉴얼한 거예요. 예, 진짜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런 거. 왜냐하면 외지인이 와서 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생태계 자체를. 욕먹어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발표 중에 이렇게 손들고 발표하셨던 게 뭔가 하시는데 탁 이렇게 스탑 당하고 제지 당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제지상들이 많으면 사실 진짜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사실 필요해요. 그 지금 너무 이렇게 안 바뀔 것 같은 것에서 바뀌려면 사고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더라도 제대로 치고 그 수습을 계속 건강하게 잘 해나가다.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사고를 진짜 진탕 제대로 친 거예요. 저희도. 근데 아까 충주가 저한테 되게 잔잔한 호수라고 느껴졌다 그랬잖아요. 돌을 던졌어. 이 파장 자체가 지역 내에 너무나게 좋은 파장이고 기다렸던 파장이에요. 근데 이 파장을 하다가 누가 자꾸 태클 보고 밀어놓고 이래가지고 아이씨 충주는 타신 이런 거 안 한다. 돌아서기 쉽죠. 안 돌아선 거예요. 결국 시간이 이겨내요. 네. 근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슈화는 누구나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청년마을 이슈화도 있었고 뭐 계산에 많았었잖아요. 이슈화는 누구나 시킬 수 있는데 이 주목받고 이슈
받는 걸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는 그때부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네. 혹시 여기 우체국 공터가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거?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네. 진짜 하실까봐. 네. 진짜 감사해가지고. 네. 하면요? 네. 아이디어는 있는데 오, 네.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네. 이번에 이제 스윙 댄스를 하는데 스윙 댄스를 여기서 하고 네. 이제 보통 스윙 댄스가 건물에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봐요. 그냥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여기서 스윙판을 벌리면 한 200명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지 보고 괴산이랑 충주랑 춤판 한번 벌릴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입장료도 받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연락 주세요. 바닥이 마루여야만 되거든요. 왜냐? 바닥이 마루여야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유동식 마루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요 공간이 원래 무형문화재 제16호 이종성 사기장 분이 운영하시던 공방이었어요. 이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계신 거죠. 제가 이 우체국 그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따올 때 이 공간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충주에 있는 무형문화재 6분, 청명주라는 술을 만드는 분, 방자 6기, 그 다음에 대장지기, 그 다음에 도자기 하시는 분, 이 6분을 다 뭐 산청면, 뭐 소태면 이런 데 뿔뿔이 흩어져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주 시내로 나오셔가지고 이런 지역의 프라이드를 뿜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해달라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셨고 한 분 들어오신 거예요. 혹시 그 스윙 댄스가 1년에 한 번씩 큰 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원불교 건물에서 해요. 다 네. 그러면 거기는 막 그냥 체육관에 몰아놓고 그냥 춤만 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유치가 가능하신 상황이세요? 아니, 이게 노력해야죠. 네. 하면 너무 좋은데요?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네. 이거 녹음되고 있죠? 네. 이따가 꼭 주세요. 저희 요 공간이 이번에 충주가 전국 10개 도시 지금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한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하면 거점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요 공간이 충주에 있는 모든 술들을 맛볼 수 있는 펍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 공연? 나이스. 가시죠. 이런 거 저는 이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던져 주셨잖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스윙 댄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네. 아까 생각하고 계시는 펄들 중에 하나로서 그 숙박이라는 무담이라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생각에 또 그 다음 스텝의 퍼즐은 어떻게 있는지. 요거는 이제 내년도 그 생활권 로컬 브랜딩 사업이 2차년도 사업이에요. 충주가 이렇게 쭉 시대별로 보시면 관악골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사실 도시 재생 사업 덕분에 충주 시민분들이 지역 내 지원 사업이 있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관심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새 나라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대.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대. 이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관변 단체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 말고도 주민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 계속 계시던 분들이 내 스스로 쇼미더머니나 이런 데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로컬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지원 사업이나 협업 지원 사업 하면서 내 역량 강화를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화도시 예비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4년 만에 충주가. 그러니까 매년 쉴 틈 없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제 각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링커 역할을 저희랑 중간 지원 조직이랑 행정이랑 같이 계속 의논하면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안부 사업에 이번에 선정됐을 때 이제 너네 지금까지 행안부가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국토부, 문체부, 다른 농림부 이런 사업을 다 해놨어. 다 잘하고 계셔. 이거 싹 포장해가지고 행안부가 한 거. 여기 청년마을 이렇게 사업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
욕심이 너무 많은 사업. 근데 예산은 적고, 근데 이 예산을 사실 쓴다고 진짜 개고생했고, 사실 제가 다 알거든요. 옆에서 지켜봐가지고. 근데 저희 2년 차 때 저희 지금 관악골은 낮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재밌는 밤문화가 없습니다. 여기 술집을 만드는 이유는 그겁니다. 6시 이후에 유동인구를 늘리려고. 첫 번째. 그리고 저희만의 조금 캐치한 공간이 필요해요. 술 마실 데 없어요. 2차 갈 데가 없어. 예, 진짜로. 일단 거기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 다음 스텝은 뭐냐, 다음 퍼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와 인접하고 있는 그 아까 전에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더 설명이 빠르실 건데, 충주 오시면 꿀팁 삼아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자 요거 보시면 저희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1년 차 때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지금 1차 년도에 붙어 있는 저희 시내인데, 요 하천을 딱 건너자마자 지연동이라는 곳은 충주의 두 번째 도시재생 사업구역이고, 여기는 밤에 핫플이 많습니다. 한 줄로 유유 공간들을 채워놓은 뭐 바, 그다음에 이자카야 이런 곳들이 쫙 질비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해시태그를 단다라고 하면 낮 관아, 밤 지현. 다음 스텝은 지연동과 손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뭐 손잡는 게 별거 있습니까? 저녁에 술 마시러 많이 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이미 충주 상고 공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 좀 재력이 있으셔가지고 내 아들 가게 한단다 떡 차려주시고, 이런 성골 진골들이 차려놓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도 요 하천 너머에서 저희 육두품들의 이 짓거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이 새끼들 얼마나 하나 계속 사고치는 것 같은데, 보는데 이제는 먼저 와요. 방송 보고 왔어요. 뭐 보고 왔어요. 근데 이게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한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예. 그 지금은 저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아보자. 그래서 이 범위를, 면 범위를 넓혀보는 게 저희의 다음 퍼즐입니다. 네. 네. 해상섬에 입지 선정하셨을 때 네. 도시재생 PM으로서 1년 동안 스터디 하셨다고 네. 했는데, 만약에 뭐 계산이나 어느 정도 입지를 잡아야 될 때 어떤 거를 먼저 고려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입지를. 제가 계산을 보면 보온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인구수도 비슷하고, 보온에 이제 관광들의 컨설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온하면 뭐요? 여기 이렇게 대추로 나오는구나. 어머니, 보온하면 뭐 생각나세요? 보온? 대추. 다 대추로.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전 보온하면 속리산밖에 생각 안 났거든요. 와,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사실 과는 조경학과거든요. 죄송해요, 진짜. 보온하면 사실 저는 속리산밖에 생각 안 났어요. 보온의 외지 관광객 루트의 70%가 속리산입니다. 속리산 앞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거기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해요. 뭐 또 비슷하게 보령하면 어디예요? 바닷가 머드 축제잖아요. 보령읍에 나올 외지인들이 왔다가 보령읍에 나올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 구조 속에서 입지를 택한다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이렇게 블랙홀이 있잖아요. 진짜 블랙홀이. 그러면 그 블랙홀을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괴산읍에서 이미 막 은행나무 길 가고 있고, 산막이 옛길만 가고 있고, 여름에는 저기 계곡 쪽만 가고 있고, 읍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읍에도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동네별로의 거점 안테나 가게처럼 거점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워낙 땅덩어리 크잖아요. 괴산도 땅은 크잖아요. 네.
네, 또 혹시 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냥 싹 가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 골목의 이슈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용현이가 저희 골목에 이제 두 팀이 나가요. 올해 있었던 친구들 두 팀이 나가는데 그 친구들은 건물주는 아니잖아요. 용현이도 전세로 있다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미술학원 또 조만간 빌 거거든요. 근데 잘 돼서 나가는 거예요. 딴 데 건물 사서 나가는 거고, 미술학원은 용현이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이제 식당하러 가는 겁니다. 잘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데 그래서 지금 20일까지 스페인 본인이 갈 세비야의 셰프가 와서 지금 오늘부터 팝업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면 인스타 참고하셔가지고 와서 드세요. 저도 먹고 왔습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지금 그 이슈가 된 건 제가 말씀드린 권리금 이슈예요. 그래서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곳에서 저희 골목 말고 저희 골목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희 골목의 여파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네일샵의 어떤 분이 나갈 때 이제 권리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3자가 저희 같은 제3자가 봤을 때 뭐 관여할 일은 아닌데 이 경기에 이 경기에 권리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시설 권리금 있을 수 있죠. 뭐 인테리어를 내가 뭐 1억을 들였는데 다음 오실 분한테 이 정도는 받고 나가야 된다는. 근데 이게 얘기가 어디서 탁 나오니까 여기 저기서 다 이제 권리금 얘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도 얼마 받냐부터 해서 그 금액이 적당하냐부터 해서, 왜냐하면 이게 빌 걸 이미 저희는 다 알고 있었고 다음에 들어올 친구들도 다 얘기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불거지니까 갑자기 들어올 친구도 없던 권리금 얘기가 탁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게 세입자와 건물주 입장에서 하나 빠져있던 게 골목에 대한 주인의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는 어디 입장도 사실 얘기를 못 들겠어요. 편을 못 들겠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그냥 골목의 2.0 다음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되게 깊은 고민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걸 또 새로 진짜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새로 들어올 친구도 있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또다시 이 끈끈함을 또 만들어 갈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고민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막 가스라이팅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이렇게 기존까지 해왔는데 너네 와가지고 왜 숟가락만 얼릴라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 도시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도 변한 것 같고요. 그게 좀 고민이긴 했어요, 최근에.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들어오실 분은 사진 작가분이 들어오시고요. 다행히 그분의 이제 작업실로 쓰면서 뭐 이것저것 판매하신다 그러는데 저 뭐 판매하시지? 어른이에요. 젊은 친구는 아닙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 네. 그 아까 로컬 크리에이티브 정의하실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가 건강한 매개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한 매개자가 정확히 어떤 건지,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건지, 못 써야 되는지, 그게 중간 조직이 되다 보면 또 이게 되려 환대의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업 성과를 또 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자꾸 로컬 크리에이티브라고는 명칭은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 건강한 매개자의 역할을 자꾸 요구하는데 저희도 소상공인이고 또 이런 역할을 하면 또 되려 지역적으로 또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매개자에 대한 너무 고민하시는 저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화도시 PM 하면서 거버넌스 얘기가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랑 민이랑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뭐 좋은 톱니바퀴 구조를 가져야지 사업에 이제 지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작가고 셰프고 뭐 그래요. 근데 저희는 어디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에서 운영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민에서의 얘기하는 거는 비슷한 구조인데 똑같이 민간 영역에서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아놓은 같이 팀이 됐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가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아까 물어보셨던 어쩔 때는 마켓을 하고 뭐 이러면 이게 아무 저희한테 수익이나 이런 건 주머니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제가 이 본캐가 탄탄해야 돼요. 네, 내가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어느 정도 내가 이 짓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기도 바쁜데 이거 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병행하는 거는 사실 되게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내게 어찌됐든 그래서 진짜 이건 또 넘어가면 또 장사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가 27% 정도가 소상공인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40% 육박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 얘기대로 하면 다 성공했으면 뭐 그잖아요. 제가 뭐 이런 게 들어와요. 뭐 카페 컨설팅 저한테 들어오면 저는 안 갑니다. 잘. 내가 해줄 게 뭐 있어? 차라리 카페 컨설팅은 스타벅스 대표가 가서 하는 게 맞고 부산에 있는 모모스 뭐 이런 대표가 가가지고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만 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또 혹시나 되게 이게 저도 그래서 창업 얘기만 하면 너무 살벌해져요. 팍팍해져요. 지방에서는 사실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자자자자자. 해서 제가 와 이거 끝으로 끝내면 되겠다 이거 가지고 숨겨놓은 이거 일부러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한 페이지가 더 있어요. 성공한 창업가가 뭘까요? 성공한 창업가. 네. 네? 아, 네. 뭐 저는 대학 내내 공부해가지고 무조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가려고 제 첫 직장은 인천공항공사입니다. 인천공항공사 토목적용팀이 제 첫 직장이에요. 저는 창업을 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LG전자 25년 차 다니시다 나오셨어요. 회사원으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카페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라고 아버지한테 저는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가 니 뭘 해도 상관없는데 네가 나중에 그때 아기가 없을 때니까 네 새끼가 태어났을 때 아빠 뭐 하는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만 해라 라고 아버지 저한테 조언해 하셨거든요. 저는 성공한 창업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돈이냐 뭐냐 명예냐 뭐냐 했을 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내가 이전에 하던 일들 그 라이프 생활 있잖아요. 일상이 예를 들면 연구원 생활하면서 송도에서 팍팍하게 출퇴근 3시간 해가면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월급 300 정도 받으면서 연구원 생활 했던 시절 그 시절 생각하면 그때보다 나은가? 저는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네 얼마 버는데 이렇게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월 2천 이상은 벌고 있습니다. 세상 상해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특히 어른분들은 막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도대체 네 혹시 얼마 버는데 이렇게 하다가 갈 때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 정도만 벌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직원 2명, 3명 같이 일하면서 다들 월급 안 빠져먹어가면서 지금 7년째 가게 운영해 오고 있고 온두 납품하고 있는 모든 가게마다 약속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고 뭐 손님들한테 잘 컴플레인 없고 진상 손님 없으면 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이 얘기를 사실 하려다가 오늘이 창업 교육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의 이 리미티드를 욕심의 상한선 근데 그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욕심의 상한선을. 왜냐하면 저도 욕심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무지 많고. 근데 저는 이미 한번 제동이 걸렸잖아요. 건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제 아내도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모든 걸 다 접었거든요. 진짜 제일 잘 나갈 때 다 접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방행을 택했을 때 다들 공부해가지고 서울 가고 뭐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서울 갈 땐 어마어마하게 보따리 다 싸들고 갑니다. 스펙을 어마어마하게 싸고 나 이런 사람이야 뽑아주세요. 근데 지방 내려올 땐 다들 이 거품 다 빠지고 힘들어서 쩔어서 쉬고 싶어서 이만큼 싸서 와야죠. 로컬에서도 하더라도 그래야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촬영한다 그래갖고 사실 말씀을 아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끼지 않으신 것 같아요. 9시 넘은 시간까지 진솔하게 강의해주신 우리 이상찬 대표님께 다시 한번